자, 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순허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나는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일단 x에 대한 항등식 문제를 푸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일단 이해해 보자고. 순허수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루트 마이너스 1 이런 거, 또는 뭐 루트 마이너스 3 이런 거, 또는 루트 마이너스 9 이런 녀석들 괜찮습니까? 이런 녀석들을 우리는 i라고 부르고요, 나를 루트 3i라고 부르며 나를 뭐라고 부르죠? 3i요 이렇게 부르는 거 맞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자, 내가 뭐인 거지? 순허수야 이런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순허수가 된다라는 말은 내가 루트 안에 있는 이 근호 안에 있는 이 녀석이 뭐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지? 0보다 작아야 된다, 얘를 푸는 거야. 그치?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푸는 문제는 어머나 k 플러스 1 x의 제곱 거기에 마이너 k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라는 이 문제를 푸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런데 문제 어디를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이 근호안이 x에 대한 2차식이다 이런 말 있다 없다? 없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야. 아, 나요 호로로로로 최고차 항이 뭐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미지수로 표현이 되었다 이거야. 오, 정말 중요해요. 최고차 항이 미지수로 표현되었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이 있다는 거지. 아, 최고차 항이 미지수로 표현이 되었다면, 즉 얘가 숫자가 아니라면, 지금 2, 3, 마이너스 5 이런 숫자가 아니라면 내가 해야 되는 행동 자체는 무슨 분류? 케이스 분류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자, 무슨 소리냐면 이런 소리라는 거죠. 어떻게? 원칙적으로는 세 가지로 케이스 분류하는 건데 함수로 해석하고 싶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수도 있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일 수도 있어요. 2차식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k 플러스 1이 뭐일 수도 있어요?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치? 나중에는 한 방에 보이게끔 훈련하는 거지만 지금은 꼼꼼하게 갑시다. 어떻게요? 첫 번째, 선생님 최고차항의 개수, 즉 2차 항의 개수가 0보다 클 수 있어요. 이 경우는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를 말해요. 그치? 그러면 내가 양수라고 한다면 나 이 참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괜찮습니까? 그럼 똑같아. x축과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안 만나. 괜찮습니까?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거 0보다 항상 작아야 된대. 항상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맞아? 항상 x축 아래에 있어야 돼. 얘가 항상 하얀색 그래프가 빨간색 x축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요? 아니죠. 위에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거야. 너 탈락. 너 항상 아래에 있니? 아니야. 너 탈락. 너 항상 아래에 있니? 너 탈락. 아, 그렇구나. 여기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이런 거지. 자, 두 번째. 내가 2차식이 아닐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즉 k 플러스 1이 뭐일 수 있다고요? 0일 수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k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를 생각하는 거고, k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세요. k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빵빵!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가 돼요.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는 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참.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괜찮습니까? k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나는 루트 마이너스 2 돼서 i가 돼서 순호수가 되는 게 맞네. 얘. 그러니까
아, 너도 답이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K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루트 마이너스 1, I가 돼서 순호수가 되는 게 맞구나. 자, 이젠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되겠지. 최고창의 개수 누가? K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수 있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K가 뭐보다 작다는 거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것이고 이해. 그럼 이때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라고 한다면 그때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지 않냐는 거지. 괜찮아요? 그럼 또 똑같다는 거야. 이차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는 두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만나지 않아. 이 세 개밖에 없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속에서 내가 찾는 그림은 뭐냐는 거야. 항상 0보다 작아야 되는데 모든 함수값이 음수. x축 아래에서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괜찮아요? 너 x축 아래에서만 그려져? 아니야 나 양수인 부분도 있어. 항상 음수는 아니거든 함수값이. 그러니까 너 꺼져. 괜찮습니까? 너는 돼? 아니야, 나 딱 한 번 0이 될 때가 있어. 괜찮습니까? 근데 항상 음수여야 된대. 왜? 너 안 돼. 괜찮아요? 나 항상 x축 아래에 있어. 내가 원하던 모양이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얘를 방정식의 입장으로 보면 뭐라고 해석한다고? x축과의 교점이 없으니까. 예? 나 허근 갖는다, 나 중근 갖는다, 나 서로 다른 두 식은 갖는다,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알았다 이런 거지. 괜찮아? 나 너를 는영 붙이게 되면 내가 뭐로 해석하고 싶고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하고 싶고.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2차 방정식이라고 해석하고 싶고. 그렇다면 허근을 갖는다고?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저 녀석의 판별식 D요. 괜찮습니까? 나예요. 호로로로로 B제곱 마이너스 R씨를 하게 되면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 플러스가 되면서 플러스 4배의 K 플러스 1이 되는데요. 괜찮습니까? 얘가 서로 다른 허근을 가져야 되니 0보다 뭐하다? 작다. 이걸 푸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센스 쭉 나열하지 마세요. 왜요?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가 보여요. 그래서 센스 있게 K 플러스 1 내가 공통인수예요 선생님. 그런 다음에 나예요. K 플러스 1 갖다 쓸 거고 플러스 4. 그래서 K 플러스 1 거기에 더하기 4. 아이고 친절하게. 이렇게 가게 되면 K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가게 되면 4 K 플러스 2. 괜찮습니까? 좋아요. 센스 있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다 다시 봐봐. 아이고 친절하다. 얘를 다시 여기다 위에다 갖다 쓰면 K 플러스 1 그래놓고 K 플러스 5가요 0보다 작다예요. 그럼 다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 말이야. 너 K에 관한 몇 차 함수라고? 2차 함수라고. K에 관한 2차 함수야. 그럼 K에 관한 2차 함수의 모양을 그려. 최고창의 개수가 있으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것이고 딱 X축을 갖다 그리면 이건 X축이 아니라 사실 K축. K에 관한 2차 함수라서 그러고 나면 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0보다 작은 그때 K의 범위. 0보다 작은 K의 범위는 쪽쪽쪽쪽쪽쪽쪽 여기. 괜찮습니까? 내가 0보다 작은 K의 범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범위 자체는 아이고 알겠어. 꾸벅 마이너스 5를 여기다 갖다 쓰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갖다 써야 되겠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푼다는 건 여기서 나오는 그 K의 범위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인데 검사는 한번 해주셔야 해.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 범위를 구하는 거야. 왜? 나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생각하고 있거든. 그럼 정말 여기에 속하는 K의 값들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K의 범위가 나오겠네. 괜찮아요? 그러면 자, 케이스를 분류한 거예요. 케이스 간의 접속사는 어떻게 되죠? 1번 경우 또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 1번 경우일 수도 있고 2번 경우일 수도 있고 3번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접속사는 또는이요. 괜찮아? 또는이라는 접속사는 합칙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아예 다 안 됐어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아예 안 됐었던 거 맞지? 근데 K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나 이때도 됐어요. 그치? 그럼 이젠 답을 쓸 때는요. 마이너스 5보다는 뭐하고? 크고 K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단데 여기요. 마이너스 1일 때도 순허수가 됐던 거 맞죠? 그러니까 등호를 이렇게 갖다 붙여주셔야 되겠다. 보통 이 문제를 틀리는 친구들은 얘를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틀려요. 얘를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보통은 틀려요. 그래놓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실수라고 말해요. 실수가 아니에요. 자,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와야 된다고? 최고차항이 뭐로 표현됐다면, 미지수로 표현됐다면 그때 내가 해야 되는 행동 영역은 뭐다? 케이스 분류다. 예, 요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답을 계산하시면 K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봅시다. y는 fx라는 나 2차 함수가 있대. 그런데 2차 항의 개수가 음수라는 사실만 알려줬어. 좋아. 음수. 나의 기능은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기능은 2차 함수에서 모양을 담당해요. 음수니까 아, 너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좋아. 그래놓고 나한테 직선을 주셨단 말이지. 괜찮아? 요 녀석의 정체는 나 기울기 2이면서 y 절편이 마이너스 1인 그래프야 이런 거야. 그래놓고 어머나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남이랬어. 그러면 그 두 점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만나는 점.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교점이라고 부르고. 괜찮습니까? 그런데 그 교점이 y좌표들을 알려줬다고. 교점의 y좌표가 하나는 2, 하나는 8이더라. 괜찮습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교점을 갖는 거네. 서로 다른 몇 개의 교점을 갖는다고? 2개의 교점을 갖는다 이런 거야. 왜? y좌표가 지금 다르니까.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어머나 교점은 최대 많아야 원래 2개인 거잖아. 왜죠? 아니, 이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안 만나? 괜찮아요? 그럼 봐봐. 아, 그러면 우리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어떤 거? 이미지야. 이미지. 선생님, 내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다는 사실만 알아요. 괜찮습니까? 그래놓고 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이 보라색 직선이 몇 점에서 만난다고? 서로 다른 2개의 교점을 갖는다는 거야. 그 모양새가 이렇게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날지, 기울기가 2니까 양수니까요. 예.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지는 형태로 그려야 되고, 또는 호로록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야. 괜찮아. 그런데 확실한 사실은 선생님, 교점이 이렇게 2개 생기는데 하나의 교점의 y좌표는 2요. y좌표가 2요. 요 점의 y좌표는 8이요. 만약에 이 그림이었다라고 한다면 요때 y좌표가 8, 이때 y좌표가 2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야.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그런데 교점이라는 건 도대체 뭐야? 교점, 2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해. 요런 교점들은 2차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누구 위의 점이기도 하다고?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해. 괜찮습니까? 그럼 난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아니, 2x-2라고 불리는 이 직선에 대한 함수값이 2가 될 때 x의 값은 뭐냐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때 x의 값은 몇이 되는 거고 2분의 3이 되고, 그러니까 요 교점의 x좌표는 2분의 3이라는 거지. 여기다 2분의 3을 대입하면 2가 나올 테니까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 직선이 함수값이 8이 될 때는 언제냐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8이 될 땐 어떻게? x의 값이 몇 분의 몇일 때? 2분의 9일 때. x 대시 2분의 9를 집어넣으면 9 빼기 1, 8이 되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예. 사실 나한테는 교점의 y좌표만 준 것이 아니라 그냥 교점 자체의 좌표를 준 거죠. 교점은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요.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2분의 3이 되고 여기가 2분의 9가 될 거야. 에이, 뭔지 모르겠어. 이런 거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젠 다 왔어요.
요 문제에서 나한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석만 잘하면 된다 이거야. 해석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나예요 선생님, fx가 크대요. 바로 뭐라고? 얘를 호로록 이항하게 되면 그 녀석이 2x-1이 되는데, 괜찮습니까?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자, 해석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나야, y는 fx라는 이 그래프가 있고, 괜찮습니까? y는 나야 2x-1이라는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괜찮습니까? 나한테 원하는 건 fx가 이 직선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 물음은 뭐냐?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괜찮습니까? 걔가 y는 2x-1보다, 괜찮아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이 이차 함수가 이 직선보다 위에 있어야지 함수값이 클 테니까, 그때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 이걸 묻는 거라고요. 나한테. 괜찮습니까? 우리 둘의 함수값 중 이차 함수에 대한 함수값이 이 직선보다 큰 그런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괜찮아요? 이걸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의 이름 자체가요, 아까 요 직선이었던 거 맞죠? 내가 y는 2x-1이었다고요. 괜찮습니까? 내가 y는 2x-1이었다고, 맞아? 야, 그림을 어떻게 그리든 간에, 나예요. 직선보다 이차 함수가 위에 있는 부분은 바로 이쪽 부분이에요. 괜찮습니까? 나예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든 간에 이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바로 나를 말해요. 이런 거지. 괜찮아? 위냐 아래냐 교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데, 이쪽 부분에서는 이차 함수가 아래에 있고 이쪽 부분에서는 이차 함수가 보라색보다 아래에 있지. 하지만 여기와 여기 사이일 때는 이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지. 그러니까 답을 갖다 쓰게 되면 어떻게 갖다 쓰면 되는 거지? 2분의 3보다는 x가 크고 뭐보다는 작다? 2분의 9보다는 작은 그때 범위에서, 괜찮습니까? 내가 위에 있어요. 잘 구했구나, 이런 거야. 괜찮습니까? 그런데 내가 찾는 것은 그런 x들 중 정수를 찾는 거니까 2분의 3보다는 크고 2분의 9보다는 작은 그런 정수는요, x는 2도 있고요, 3도 있고요, 4까지 있겠네. 내가 1.5, 내가 4.5니까요. 괜찮습니까? 우리들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였어. 그러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4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된다? 9가 됩니다. 네, 좋아요. 자, 봅시다. 연립부등식이요.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위의 조건도 만족하고 아래 조건도 만족하는, 즉 위의 조건과 아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괜찮습니까? 그런 x값의 범위를 찾는 거죠. 나요, 1번도 만족하고 2번도 만족하는, 괜찮습니까? 우리 둘 다 만족하는 이고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값을 찾아 나설 거예요. 괜찮습니까? 좋아요. 일단 1번부터 주목합시다, 이런 거죠. 괜찮아요? 자, 이건 개념 강의를 할 때 가우스 기호에 대한 개념 강의를 꼭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이렇게 가볼게. 내가 친절하게 갈게. 가우스 x를 내가 뭐라고 치환한다면, t로 이렇게 치환한다면 나는 이렇다는 거야. 어떻게? t의 제곱 마이너스 7t 거기에 플러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괜찮습니까? 나요, 호로록 인수분해 하시면 t-5, t-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 나 t에 관한 이차 함수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려줘. 싹 여기가 2고 여기가 5야. 그치? 그런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말하고 있어. 근데 등호가 있으니까 검은 바둑알 0일 때도 포함해서, 괜찮습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바로 요 범위를 말해. 괜찮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때 t의 범위를 가져다 쓰시게 되면 t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말하면 돼. 괜찮습니까? 치환을 해주셨으니 맨 마지막에 복원, 원래 모습 그대로로 복원해 주신다면, 복원이라는 과정을 거쳐주게 되면 결국 이렇지 않냐라는 거야. 어떻게? 2보다는 크거나 같고 t는 원래 누구였던 거지? 가우스 x였고 얘가 5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생각할 게 있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개념이야. 개념. 가우스 기호의 정의라고 불리는 가우스 X의 정의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말하고 그 개념 강의 모두를 할 수 없으니까 가우스 X라고 불리는 것은 하여튼 뭐여야 된다는 거지? 정수여야 된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 정수의 이름을 내가 N이라고 한다면 정수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면? N이라고 한다면 그때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크거나 같고 작다. 등호 있고 등호 없고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고 이 가우스 기호를 푼다는 건 여기 N이라고 갖다 쓰고 여기 N 플러스 1이다 라고 요렇게 갖다 쓰는 요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럼 생각하자는 거야. 2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런 얘의 값은 뭐 해야 되는 건데? 정수여야 되는 건데. 괜찮습니까? 정수여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정수는 가우스 X라고 불리는 게 2일 수도 있고 괜찮아요? 또는 접속사는 또는이니까 가우스 X가 뭐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또는 가우스 X가 뭐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또는 가우스 X가 뭐일 수도 있다? 5일 수도 있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런데 나중엔 진짜 이렇게 안 풀 거야. 한 방에 풀 거야. 잘 들어봐. 무슨 소리냐면 그럼 얘를 풀어간다는 건 여기 개념에 주목해줘. 그럼 얘는 풀릴 때 어떻게 풀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 또는 얘가 풀리게 되면 X라고 불리는 건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 또는 얘를 풀게 되면 X라고 불리는 건 4보다는 크거나 같고 어우 힘들어. 나중엔 진짜 이러지 않을래. 5보다는 작다가 되고 얘를 푼다는 건 X라고 불리는 것은 5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다. 이렇게 푸는 거잖아. 그런데 이고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접속사가 이고라고 한다면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해집합을 구하는 거고 접속사가 또는이라는 말은 뭐하라 그랬지? 합쳐 이랬잖아. 이걸 나중에 수학하에서는 뭐 합집합 이렇게 부를 거라고. 그냥 합쳐. 그럼 봐봐.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범위를 다 합치자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봐봐. 이 범위를 갖다 붙이게 되면 2부터 3까지 원래는 빵꾸였는데 괜찮습니까? 내가 요 그림을 다시 여기다 갖다 붙이게 되면 3부터 어디까지? 4까지 다시 빵꾸가 되고 그런데 4부터 5까지니까 다시 채워지면서 여기가 5가 되면서 마지막 5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요렇게 되지 않냐라는 거지. 괜찮아? 이 그림을 다 뭐 하자는 거지? 합치자는 거지. 합치자는 거지. 괜찮아? 그러므로 1번 주역 부등식의 해집합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1번 범위는 X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괜찮습니까? 뭐보다는 작다? 6보다 작다? 이것이 1번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야. 괜찮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러지 말자고요. 나중에는 이러지 말자고요. 어떻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자는 거야. 어떻게? 정수. 정수는 2가 될 수도 있고 3, 4, 5가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다 합치자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나오는 X의 범위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 걔를 여기다 갖다 쓰고 여기까지니까 맞아? 5 가우스 X가 5가 될 수 있으니까 6보다 작다. 얘와 얘를 보고 한 방에 괜찮습니까? X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추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러기가 싫어요. 이런 것이.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좋아. 이것이 바로 1번 X의 범위입니다. 그럼 이제 2번을 풀러 가셔야지. 자, 2번을 풀자 이거야. 2번. 별게 없죠. 2번 범위는 호도록 나를 뭐 해주시면 될 테니까? 이항해 주시면 될 테니까. 괜찮습니까? 이항에서 X에 관한 2차 부등식으로 해석하자는 거지. X의 제곱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11X요 거기에 플러스 24가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이쁘니? 인수분해가 되네. X-8 X-3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설령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강력한 무기 근의 공식이라는 걸 갖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나의 그림은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것이며 그때 3과 8이요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근, 그것을 함수로 해석하면 x축과의 교점의 좌표. 그렇기 때문에 호로록 x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3, 여기가 8. 괜찮습니까? 그럼 나한테 원하는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0이 되는 순간이 있거나 음수인 그 순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0이 돼도 돼. 그러면서 음수인 이쪽 음수가 되거나 0이 되는 그때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2번에서 나오는 x의 범위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8보다 뭐하다면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괜찮습니까? 그때 0이 되거나 나 함수값이 음수야 이런 거죠.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젠 답을 맞추러 가보자는 거지. 자, 나요 호로록 수직선상에 1번을 만족하는 그때 x의 범위를 파란색으로 내가 색칠을 하게 되면 1번 범위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다. 나는 얘를 검은 바둑알 등호가 있다라고 한다면 검은 바둑알, 등호가 없다라고 한다면 빵꾸 흰 바둑알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나 2번 범위는요 3보다는 크거나 같다고요. 그래서 3보다는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수직선상으로 그려주신다면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1번 범위, 2번 범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이해해요? 파란색과 빨간색 범위의 공통된 부분이요. 괜찮습니까? 그 공통된 부분을 어떻게 보라색으로 색칠하게 되면 여기가 되지 않냐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답을 갖다 쓰시게 되면 3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뭐보다 작다? 6보다 작습니다. 네, 좋아. 이것이 결국 저 연립부등식의 x의 범위가 될 텐데 여기서 나한테는 얘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였으니 나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은 그때 정수는요 3이 있고요 4가 있고요 5가 있다. 이렇게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예요.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